같고요. 더 자세한 또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이사는 또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박근호 이사가 선택한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NF를 골라주셨네요.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오늘 뜨겁다 보니까 저는 에코프로 BM을 골랐는데 LNF도 만만치 않게 오늘 뜨겁습니다. 자, LNF 박근호 이사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잠깐 좀 짚어보면 2차 전지가 오르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지수 자체로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낯설기는 하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바이오와 2차 전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굉장히 좀 안 좋죠.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특히 또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주면서 목표 가격 그리고 미래의 어떤 주가 전망을 계속적으로 좀 장밋빛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앞서서 지금 앵커께서도 ESS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었는데 ESS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LNF가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이 다른 어떤 여타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LNF를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만큼 기간이 지났냐 하면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만큼 주주분들이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면서 기다리신 시간이 이제 2년 6개월인데 이제 저점을 확실히 잡았고 시장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시절이 좀 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좋고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 오늘 전기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뭐 배터리 쪽이라기보다는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 판매가 27% 글로벌 기준으로 늘었고 배터리 사용량도 34%가 증가를 했다. 자, 그럼 배터리 사용량이 34% 늘었는데 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최근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동안 안 좋아졌을까요? 바로 이제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 공급 과잉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리튬 광산의 개발도 너무 난립이 됐기 때문에 이 소재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 또 배터리 쪽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 값어치를 받지를 못했죠, 시장에서. 일단 최근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LNF 이제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참가를 해서 니켈 함량 95%짜리 3원계 양극재를 발표를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테슬라에서 쓰이는 이제 46회 원통형 배터리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3원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투트랙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LNF 둘 중에 지금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 LNF 쪽이 상당히 더 좋은 뉘앙스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LNF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중국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벌써 3세대 LFP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좀 늦었죠. 근데 LNF가 지금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FP 배터리 전담 법인을 얼마 전에 설립을 했고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셉니다. 3,600억 이상을 투자를 결정을 해서 연 6만 톤을 생산을 하겠다. 이제 LNF가 그 ESS의 양극재 그리고 LFP 배터리 양극재로 일단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NF를 고점에서 그냥 편한 말로 물리셨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지금 2년 넘게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죠. 정말 올라갈 만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다시 떨어지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6월 달에 저점, 그 다음에 9월 달에 저점, 10월 달에 저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는 흐름. 다만 오늘의 상승은 어떤 LNF의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좀 분위기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2차 전지 쪽 그동안 좀 안 좋게 봤는데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박자 내지 두 박자 정도는 조금 좀 뭐 가격적이든 아니면 기간적이든 좀 쉬어가는 그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두 박자 정도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어요. 어제 오늘 좀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좀 많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템포 쉬면서 조금 더 싸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NF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박근호 이사가 고른 두 번째 공략주는 또 뭘까요? 특징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SK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가고 있기도 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 대법원에 오늘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SK그룹주 종목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SK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이 뉴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태원 회장한테 뭐 이겼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유리한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쪽에 유리하게 나오면은 뭐 SK 쪽에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제 SK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뭐 남의 가정사에 누가 이기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노소영 관장이 1조 3천억 그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아마 오늘 SK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뭐 예상을 했거나 원하는 건 이제 시나리오가 이런 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이겼죠.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1조 3천억에 그 재산 분할을 만들기 위해서 SK 쪽에 지분을 팔면 지분 구조가 약해지니까 이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러니까 고려해양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최태원 회장이 일단 유리한 판결이 나와 버렸으니까 일단은 SK 지분을 뭐 이제 아직 2심 판결 이제 파기환송이 뭐 한 1,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어떤 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분을 팔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뭐 좋은 일이지만 이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약화되면서 서로 이제 지분 경쟁이 펼쳐지는 것을 시장에서는 시나리오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6%까지 떨어질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SK 자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실트론 전 세계 웨이퍼 만드는 기업 3위에 있는 기업을 원래 LG에서 SK가 사왔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6천억 정도에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조 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부채가 3조 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 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산이 지금 이게 MBK랑 한인컴퍼니랑 그 두산이 붙었는데 MBK랑 한인컴퍼니는 지금 이제 포기를 한 것 같고 두산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인수 직전이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SK가 자산들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가 사실 뭐 SK가 돈도 잘 벌긴 합니다만 부채가 상당히 많죠. 부채가 130조가 넘습니다. 13조가 아니라 130조, 134조 원이 넘죠. 실질적인 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이제 SK 들어가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좋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SK 스퀘어,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는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없죠. 하이닉스는 이제 SK 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안 좋은 쪽은 SK 이노베이션 제가 잘못만 말씀드렸고 안 좋은 쪽은 이노베이션, SKC, SK텔레콤. 텔레콤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뭐 실적은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뭐 하이닉스로 인한 SK 스퀘어 그다음에 에코플랜트 이쪽에서 좋은 실적들이 밑에 단에서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 SKC 이제 유리기판, SK텔레콤들이 많이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SK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사주가 10%만 넘어도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SK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가 24.8%예요. 근데 이거 엄밀히 얘기를 해서 그 최태원 회장 쪽이 이제 언론 쪽이 좀 약간 노출이 되는 분위기를 보면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됐을 때는 엄청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SK 하면 당연히 지주사니까 배당 쪽 보통 연간 배당 5천 원 정도 일단 꽤 꾸준히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천 원 정도 이제 주가와 관련돼서 나오는 배당도 따로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주가가 뭐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SK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올해는 한 7천 원 정도 어떤 배당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어제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뭐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은 굉장히 좀 오늘의 어떤 판결이나 다른 어떤 재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좋은 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그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우측 하단에서 보시듯이 그러면 이제 내일 나올 물량이 거의 없고 오늘 그냥 다 팔 사람들은 다 쏟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도 클라이막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뭐 SK 뭐 어떤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저는 일단 뭐 좋은 가격을 시장의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것들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오늘의 포착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공략하고 계세요? 네, 솔브레인이 대주주로 있고 네. 삼성전자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DNF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DNF 좀 약간 낯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한 2015년도, 6년도, 7년도까지는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고 반도체의 어떤 중심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은 좀 약간 좀 잊혀진 듯한 그런 종목인데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딱히 뭐를 한다라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다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프리커서라고 해서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구체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되기 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탈 게이트 절연막을 만드는 절연막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그 솔브레인에 인수가 됐는데 23년도에 솔브레인에 인수되고 나서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고 삼성전자도 지분을 한 7% 갖고 있는데 솔브레인은 왜 DNF를 인수를 했냐? 사실 솔브레인보다 더 오래된 기업인데 이 전구체 쪽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DNF를 인수를 했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 반도체 생산할 때 필요한 어떤 그 부분에서 일본 특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진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DNF를 좀 활용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프늄 프리커서라는 건데 이걸 지금 어디가 만드냐 하면 SK가 만들거든요. 근데 SK가 일본 기업 특허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을 합작사를 5대5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가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DNF가 이미 개발을 해놨고 특허가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삼성전자 비중이 뭐 90% 넘기 때문에 고객사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일단 뭐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고객 매출처가 있는 것도 좋은 거고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과거에 DNF가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꼭 따라다니는 기사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 가동률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라는 게 바로 이 DNF를 표현하는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동률 증가, 뭐 유식한 말로 램프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삼성전자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DNF는 매출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진다. 그게 이제 과거에 어떤 DNF를 본 시선이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가동률 뭐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근데 DNF가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몇 년도 정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적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몇 억대예요. 몇 억, 뭐 5억, 7억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반면에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가동률 증가와 함께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시장에서 막 반도체 소부장에서 주도주로 올라갈 이런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DNF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자, 한번 주봉 차트로 한번 길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에는 사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코로나 때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2년 연속, 3년도, 4년도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많이 떨어졌고 올해 이제 러프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덜 올랐죠.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 확실하게 흑자 전환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보고서나 기사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는 모르겠고 4분기서부터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7,400원인데 그냥 17,500원 이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좀 안정적인 조정을 주고 올라가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네, 손절 가격은 14,700원으로 약간 좀 러프하게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F 삼성전자가 또 잘 가니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반도체 쪽에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